오늘은 그래서 2차 방정식 얘기를 할 건데 143쪽입니다. 근데 2차 방정식 얘기를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1차 방정식입니다. 학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방정식의 기본이 되는 성격이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이야기를 좀 하고 갈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 35번의 5번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유형 35번의 5번 문제를 보시면 x 더하기 2라는 식이 3x 빼기 2에 x-1과 지금 같을 때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을 풀으래. 왼쪽과 오른쪽의 식이 똑같게 하는 x값을 찾아봐. 그럼 오른쪽이 정리가 덜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니 x 더하기 2네요. 그럼 왼쪽도 x 더하기 2, 오른쪽도 x 더하기 2잖아. 이러면 해가 어때? 무수히 많은 거예요. 어떤 x가 들어가도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를 해가 무수히 많다를 이제 2차 방정식 쪽으로 단원으로 넘어가면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 실수, 전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막 바뀌죠. 그는 실수 전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막 바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식이 이렇게 똑같으면 어떤 x가 들어가도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그 밑에 있는 6번을 한번 또 같이 볼까? 이거 문제 같이 보면서 개념 정리하는 거야. AX는 0이다 라는 이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뭔 얘기냐면 2차 방정식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야? 주어진 식의 최고차 개수,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 이거 x잖아. 이거 x에 대한이잖아. 그럼 얘가 변수거든. 그럼 이 변수의 최고차 항이 얘잖아. 그냥 ax, 그치? 1차식이네. 그러면 이 최고차 항의 개수가 현재 우리가 알아 몰라 이거. 얘 지금 모르죠? 모르지.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2차 방정식도 2차 항의 개수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이거 지금 방정식이야 얘들아. 뭐 1차 방정식인지 뭐 2차 방정식인지 아니 뭔지 몰라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최고차 개수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식이? 0은 0이다. X값과 상관없이 0은 0이네요. 그쵸? 그럼 X에 뭐가 들어가도 성립하는 상황이 되잖아.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또 많은 상황. 해가 무수히 많다. 얘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AX는 0이네.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뭐가 돼? 해가 A가 0이 아니야. 얘는 지금 현재 0이 아니야. 0이 아닌 거한테 X를 곱했더니 0이야. 따라서 X는 0일 수밖에 없죠. 그쵸? 해가 유일하네. 이렇게. 되게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2차 방정식에서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여러분들한테 꼭 식을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꼭 ax 제곱 더하기 뭐 2x 더하기 5는 0을 만족하는 이거 만족하는 상황을 준다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식 줘놓고 여러분들한테 앞에 2차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주는지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주는지 잘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2차 방정 만약에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했으면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했으면 A는 절대 0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얘기고 만약에 방정식이다 라고 했으면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 둘 다 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은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만나볼 건데 차근차근 1차 방정식부터 이런 상황을 잘 잡아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7번 문제 혼자서 풀어보면서 마무리 해보세요. 방금 나랑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7번 문제 혼자 풀어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풀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7번.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x에 대한 방정식이야, 얘들아. x에 대한. 그러면 x로 묶어야지, x로.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이 식이 기준이니까 얘를 묶으면 a-1의 x는 3a 더하기 3입니다 라는 방정식이 나와. 형태는 1차 방정식인데 정말 1차 방정식인지는 풀어봐야 알아. 왜냐면 현재 또 뭐를 몰라. 최고차 개수 a-1이 즉 1차 항의 앞에 있는 개수 a-1이 0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만약에 0이야. 첫 번째 경우 a-1이 0이야. 그럼 a가 1이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a가 1이라면 여기 왼쪽은 항상 0이 될 거고 오른쪽은 6이 될 거 아니야. 그치? 0과 6이 어떻게 같아? 말이 안 되죠. 이거는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은 6이다라는 식이 나와버리지. 말이 안 되는 식이 항상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죠. 어떤 x가 들어가도 0과 6을 같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해가 없어요. 그럼 이번엔 a가 1이 아니다. 즉 a-1이 0이 아닌 상황 하면 그냥 나누면 되죠. 0이 아니니까 x는 a-1분의 3a 더하기 3입니다. 라고 답을 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이거 잘 잡아놔야 돼요. 자꾸 최고차 개수의 의미를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해보시고 정리되셨으면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잖아요. 절대값. 이건 이겨내야 됩니다. 절대값을 꼭 이겨내야 돼. 2차 함수 조금만 어려워지면 절대값 들어있을 거야. 당연하게 들어있어.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숫1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를 할 건데 그 모든 함수의 절대값을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겨내야 돼요. 자, 절대값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 다 알려줄 거니까 한번 오늘 1교시는 거의 뭐 이것만 해도 상관없어. 나는 절대값만 해도 그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한번 144쪽 여기에 유형 36번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해봅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쉬운 것부터 되게 당연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자. 절대값 만나러 가봅시다. 절대값 만나러 가보자고. 1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1번은 즉 절대값 x 더하기 1은 2다 라는 아이는 이제 습관처럼 바로 풀려야 되는데 바로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풀려야 돼? 빨리 푸는 친구들 바로 어떻게 풀어? x 더하기 1이 뭐일 때랑 2일 때랑 x 더하기 1이 또 뭐일 때나? 마이너스 2일 때나. 자, 아니 어떤 숫자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야 2가 나오겠어. 당연히 2랑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야 2가 나오겠죠. 그쵸?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거 풀면 x가 1이고 이거 풀면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1과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이제 빨리 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처음에 자 이거는 이제 이거에 국한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모양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제대로 풀면 어떻게 돼?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절대값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풀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풀어? 항상 여러분들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뭐일 때랑 뭐일 때로 나눠? 절대값 안에 있는 식.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나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 게 기본이야, 기본. 항상 이렇게 접근하면 돼. 어떤 절대값 식이 나오든 어떤 절대값 방정식이 나오든 여러분들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 상황에선 절대값 x 더하기 1은 2가 어떻게 변해? 여기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x 더하기 1은 2라고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나올 거고. 그리고 요번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가 되면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사라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x가 또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x가 1이 나오는 거고. 원래 제대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걸 좀 압축해서 빨리 풀면 왼쪽처럼 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잖아. 이 정도 괜찮잖아. 근데 이렇게 빨리 푸는 거는 뭐 5번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었어? 5번 한번 같이 볼까? 5번 문제 보면 4 절대값 3 마이너스 x가 에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나왔어.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괜히 식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겁먹지 말고 뭐만 하면 된다고? 절대값 안에 있는 식 3 마이너스 x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면 돼. 그럼 역시 절대값 안이 0 이상이면 절대값이 그냥 사라질 거야. 그렇죠? 그냥 사라질 거야. 그래서 4에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0이 될 거야. 얘는 안에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4에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0을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위에 거 먼저 풀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18은 0이니까 x가 3. 요거 풀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아니구나. 4 더하기 2x 더하기 2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은요? 엥? 2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맞아? 맞네. 이때도 x가 3이 나오네. 근데 요때의 x는 3은 되고 요때의 x는 3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전제 조건을 여기서 x가 현재 3보다 클 때라고 해놓은 상태고 요때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또 요때는 해가 없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요때는 해가 없음. 요때는 해가 있지 x가 3일 때.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x는 3 하나. 이거 독특한 경우가 있네요. 독특하네요. 이게 절대값의 쉬운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배웠던 절대값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 그렇죠? 자, 되신 친구들은 그럼 6번. 아마 프리윈터든 윈터 때든 나랑 한 친구들은 기억을 할지도. 근데 그럼에도 항상 볼 때마다 좀 어색한 아이. 얘는 어떻게 해? 얘는 어떻게 해? 6번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은 3이래. 이거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요? 자, 요 절대값 x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x 더하기 1. 자, 즉 아까도 문제 풀 때 핵심이 뭐였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핵심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아이고 얘는
x 더하기 1이 0, x 더하기 1이 0 이상과 x 더하기 1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i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x나 여기 있는 x나 같은 x니까 범위를 제한할 때 두 개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 부등식을 어떻게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 여기서는 0일 때 그러면 여기 0일 때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그럼 20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럴 때와 그리고 여기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거고 왼쪽에 있는 절대값 x는 0 이상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겠죠. 이걸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구간이 어떻게 끊겨 있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먼저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볼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 x값들이 여기에 들어갈 x값들이 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부호가? 요 x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를 말하는 거야 지금. 요 x는 부호가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는 요 x 더하기 1은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그때 얘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얘는 무조건 플러스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문제지.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해서 부호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나? 없죠. 마이너스가 0 사이면 마이너스일 거고 0보다 커지면 플러스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또 그 부호의 기준이 되는 순간 0이니까 0에서 한번 자르게 되는 거지. 구간을.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일 때는 얘가 같이 마이너스고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서 플러스가 되는데 얘는 이미 플러스가 된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즉 구간이 3개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즉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0에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나뉘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마이너스 1일 때와 0일 때를 기준으로 범위가 나뉘어지겠구나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두 개면 구간이 3개로 나뉘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값이 하나면 구간이 2개겠지.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 이제 풀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문제 풀면 구간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x가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다 붙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4는 2x니까 x는 마이너스 2입니다가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열심히 쓰고 있길래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열심히 쓰고 있길래 기다려주고 있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구간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면 아까 우리 부호 체크해놨죠? 이쪽 왼쪽에 얘는 마이너스가 붙고 얘는 플러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x 더하기 1은 3. 얘는 풀어보니까 1은 3이라는 이상한 식이 되네요. 그렇죠? 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어. 이때는 해가 이거고. 세 번째. 그러면 이번에 x가 0 이상일 때. 그러면 다 플러스로 나오니까 x 더하기 3은 이게 3이죠. x 더하기 1은 3. 2x는 x는 1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한 x값들은 어때요? 얘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얘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x가 마이너스 2 또는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방정식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혼자서 비슷한데 조금 다른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는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는 0. 8번 보면은 식만 써지고 말았을 텐데 는 0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하면 안 돼요. 오타예요, 오타. 방정식이라서 는 0 생략하면 큰일 나요. 오타입니다, 오타. 얘 또 독특하다 이거. 골라도 이런 걸 골랐구나. 자, 한번 보면 이 식은 절대값 x-2 마이너스 절대값 6-3x를 뺐더니 0이다 라는 식인데 얘를 보니까 얘는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를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 x값을 찾아봐. x는 2고요. 얘도 x는 2일 때 범위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방금처럼 절대값은 두 개이지만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는 둘이 똑같지. 사실 저렇게 절대값은 식이 두 개 있지만 쟤처럼 구간을 세 개로 나눌 필요가 없죠. 왜냐면 구간이 하나만 고려하면 되잖아. 이 x는 2일 때만 고려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가 2 이상일 때나 x가 2보다 작을 때로만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절대값 x-2는 어떻게 되죠? x가 2보다 큰 애들, 예를 들어 3, 4 이런 게 들어가. 그럼 그냥 플러스겠네.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이 그냥 사라질 겁니다. 그냥.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를 좀 볼까요? 마찬가지로 뭐 3, 4 이런 애들 넣어보면 뭐 3, 4 이런 애 넣어보니까 음수네요. 음수. 그치? 그리고 이번에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더하기에 6 빼기 3x가 0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4는 2x 따라서 x가 2입니다 라고 구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2 이상일 때니까 이 x는 2는 근이 되죠. 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x가 2보다 작을 때도 한번 해볼까요? x가 2보다 작으니까 뭐 0, 마이너스 1 이런 거예요. 들어가니까 음수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절대값이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 들어가면 이번에 양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냥 절대값이 사라질 겁니다. 그럼 앞에 있던 마이너스랑 만나게 되면서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또 어쨌든 2x는 4가 되면서 x는 어차피 또 2가 되겠네. 그럼 요번엔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 그리고 어차피 x는 2일 때 이미 여기서 된다고 우리가 한 근이니까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정답은 그냥 x는 2 하나네요.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게 첫 번째 시선이에요. 평소 우리가 하던 대로.
자, 두 번째 시선. 숫자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건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이거 여러분들이 옮겨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x-2의 절대값과 6-3x의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라고 쓸 수 있지 않아? 그쵸?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x-2랑 6-3x의 관계는 어떨까? 둘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까요? 같거나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숫자처럼 생각해봐. 절대값 2랑 어때? 둘이 당연히 똑같죠. 그쵸? 근데 또 있잖아.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랑 똑같은 게 또 뭐가 있어? -2죠. 그러면 이거나 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차피 그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보자마자 어차피 절대값 안에 식이 들어가든 숫자가 들어가든 이 식도 우리가 여기 x자리에 어떤 숫자들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아이잖아. 그러니까 식을 숫자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절대값 두 개가 똑같으려면 둘이 완전 똑같거나 둘이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거나 말고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x-2랑 6-3x이거나 x-2랑 -6 더하기 3x이거나로 풀면 되죠. 이렇게. 이때 뭐가 돼? 4x는 8 따라서 x는 6. 이때는 뭐가 돼? 4는 2x x는 2. 둘이 똑같네. 얘도 x는 2 얘도 x는 2. 그러니까 정답은 어차피 x는 2. 여기서도 x는 2 여기서도 x는 2.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처럼 생각하면 돼요. 숫자처럼. 이렇게 절대값을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괜찮아요? 절대값을 마무리 지을까 해요. 여러분들도 혼자서 또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나랑 안 풀고 넘어간 그 근처에 비슷한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서 또 열심히 풀어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진짜 절대값은 얘들아 항상 고3 때까지 수능 날까지 함께하는 아이입니다. 알겠죠? 절대값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은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145쪽 가면 2차 방정식이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45쪽에 위에 네모칸 보면 되게 별거 아닌 말인데 맨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정의가 써져 있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하고 a가 0이 아니다. 거기다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해 주시고 그와 같이 최고차항의 차수가 2인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라는 식을 보면 다짜고짜 2차 방정식이지 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 아닌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아까 어떻게 접근하자고? 항상 최고차 개수가 0이다, 0이 아니다, 뭐 아니면 문제에서 지금처럼 2차 방정식 얘다 라는 말이 없으면 정리해야겠다. 즉, 괄호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두 번째 괄호. 정의 밑에 있는 두 번째 괄호. 자, 괄호 1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얘기했고요. 이제 괄호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 거예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한테 방정식이라고 했는지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지 그냥 슥 지나가면 틀린다라는 얘기예요. 둘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보자마자 바로 문제 풀 때 a는 0이 아니구나를 전제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요. a는 당연히 0이 아니구나. 근데 방정식이면 어떻게 한다고?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지금은 내가 하도 강조하니까 좀 지겹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혼자 문제 풀다가 또 틀리고 와가지고 왜 안 돼요? 하면 다 적어요. 다 적어요. 다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처럼 풀어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죠.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방정식은 결국엔 방정식 중에 하나니까 어쨌든 이렇게 풀든 여러분들이 푼다는 건 뭘 구하기 위해서? 이쪽 단어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근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근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야? 근을 구할 때 2차 방정식에서 근구하는 방법 인수분해가 있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던 거 인수분해를 통해 구하고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이 안 구해져 하면 뭐 써요? 근의 공식을 써요. 그렇죠? 근의 공식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근의 공식은 안 나오겠지? 나와요. 근의 공식으로 답을 구하는 상황은 언제든 함께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요. 인수분해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면 반대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우리 인수분해 단원에서 뭐도 했어? 근을 알면 뭐도 할 수 있다? 인수분해도 할 수 있다.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잘 정리해 주시고 인수정리와 관련이 있었죠. 그러면 2차 방정식 단원에서도 여러분들은 근을 보면 바로 뭘 해야 돼요? 바로 식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전 시간에 다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쪽에서 한 번에 다 쓸 거예요.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다 여기 다시 나와요. 그렇죠? 싹 다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천천히 일단 2차 방정식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여기 유형 38번, 39번, 뭐 40번, 41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중학교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는 게 있으면 혼자서 공부를 해보면 되는 자료들이고요. 중학교 때 했던 2차 방정식 복습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유형 42번에서 여러분들 또 뭘 기다려요? 여러분들한테 또 뭐가 기다려요? 또 절대값이 기다리죠. 한번 풀어보세요. 유형 42번 절대값 겁먹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유형 42번의 1번 이건 여러분들한테 절대값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값에서 가끔 가다가 요구하는 중요한 발상입니다. 자, 절대값이라는 아이가 하는 역할이 뭐지?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거. 그치? 부호를 무조건 플러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x가 있어. 어떤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양수가 됐죠? 걔를 제곱을 해요. 그럼 뭐 양수를 제곱해서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x가 있어요. 얘는 현재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걔를 제곱을 했어. 그럼 무조건 뭐예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절대값 x의 완전 제곱이나 그냥 x를 제곱한 거나 어때요? 값이 당연히 똑같겠죠? 그쵸? 여러분들한테 이걸 요구한 거예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까 나랑 연습했던 대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나 x가 0보다 작을 때로 문제 푸셔도 풀려요. 이렇게도 풀립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건 1번 풀이에요. 근데 2번 풀이 여기선 위에 거를 적용해보자는 거지. 2번 저거 절대값 x의 제곱이 x 제곱과 똑같다라는 걸 적용해보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절대값 x의 완전 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해서 절대값 x 마이너스 더하기 2에 절대값 x 빼기 1은 0입니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푸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1이 됩니다. 라고 풀겠죠? 둘 중에 하나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안 돼요. 그렇죠?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어떻게 음수가 돼요? 얘는 안 되죠. 그럼 절대값 x가 1일 때만 정답이네요. 그러면 절대값 x가 언제 1이 돼? 절대값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1이 돼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것도 가끔 나와요. 힘들게 케이스 분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더 빨라요. 중요 팁 중에 하나입니다. 제곱한 거나 어떤 숫자를 그냥 제곱하나 절대값을 취하고 제곱을 하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방정식 들어가니까 절대값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초반에 잘 다져 놓으면 근데 앞으로 언제 만나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148쪽 이야기 하고 싶시다. 개념만 얘기하고 싶시다. 이거 진짜 중요하죠.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건 어디서 왔어? 여러분들 다짜고짜 이거부터 물어보면 안 되겠지. 여러분들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걔가 근이 도대체 중근인지 허근인지 뭐 실근인지 막 따져야 돼. 그럼 뭘 가지고 따져요? 여러분 습관처럼 당연히 판별식을 가지고 따지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중학교 때까지는 근이 없어요 라고 했지만 허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럼 도대체 왜 판별식이 이걸 정하게 된 거야? 여러분들은 왜 판별식으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 어디서 왔어 이건? 그래, 근의 공식에서 왔잖아.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단원에서 활용하는 대부분의 공식과 성질들은 다 근의 공식에서 왔다. 근의 공식에서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져 있는 얘가 d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당연히 얘가 0보다 크면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d 빼기 루트 d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존재할 거고요. 그쵸? 얘가 0이면 루트가 사라지면서 막 2a분의 마이너스 b 덩그러니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 하나 남잖아요. 그쵸? 그리고 d가 음수면 즉 루트 안에 음수면 뭐야? 우리 이제 루트 안에 음수면 허수라 배웠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허근이 될 거죠.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은 다 판별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을 판별해봐 라고 하면 판별식을 쓸 거고 반대로 뭐도? 여러분들한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를 봐도 여러분들은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건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쉬었다가 여러분들 푹 쉬었다가 삽시다. 지금 몇 시야? 50분?